요즘의 준수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니까 자, 이번에는 과거의 준수 씨를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지난 20년을 돌아보는 시간이죠. 하프타임 인생 그래프! 그 인생 그래프는 방송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 걸로 아는데 새롭게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좀 달라서 제가 이제 방송이나 여러 쪽에서 했던 거는 아무래도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달성한 것들, 그러니까 뭔가 보여졌을 때 좀 되게 좋아 보이는 것들로 이제 위주로 나의 그런 성취감을 위주로 했다면 이번에 제가 오늘 그려온 그래프는 진짜 저의 감정. 그러니까 꼭 그 성취감이 감정이 같이 똑같이 비례해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정에 좀 충실해서 드러내지 못했던 그런 감정을 기반으로 그래프를 작성해왔습니다. 되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깊고 의미가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자, 그러면 가족 같은 우리 팬 분들에게만 들려주는 준수 씨의 지난 20년 이야기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있어요. 2004년도에 이제 데뷔를 했단 말입니다. 어때요? 2004년도에 데뷔를 했는데 돌아보면 내가 어떤 가수가 될 거라고 20년 전이네요, 거의. 그러니까 진짜 애띠고 맞아. 아니 저 때 어땠어요? 어떤 가수가 될 거라고 상상을 했어요? 그냥 그런 것보다 데뷔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딱 베스트로 해놓은 게 엑설런트라는 거는 정말 그 최고점을 느끼기에는 아직 너무 어렵고 그냥 그 베스트라고 느껴졌던 그 감정은 제가 좀 연습생 시절이 변성기가 오래 걸려서 연습생 시절이 좀 길었거든요. 한 7년간 정도, 6, 7년간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의 시간을 이제 딛고 드디어 데뷔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기뻤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에 이제 하고 2004년이면 고등학교 3학년이죠. 그러면 사실 진짜 그때는 이제 뭔가 20살을 앞두고 있는 이제 그런 느낌이어서 난 조금 있으면 이제 어른이 되겠다라는 생각에 있었겠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린 나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런 어렸을 때의 그런 어떤 꿈을 간직하고 키우고 또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준수 씨가 저 지금 새삼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뭔가 좀 대견하다, 기특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럼 200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6년도 그래요. 행복했지만 일단 행복했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러니까 어떤 기분인가 역시 많은 사랑을 받는다는 점은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인데 체력적으로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하냐. 그렇다고 해서 밑으로 내리고 싶진 않았고 너무 잘 된다고 해서 올리기에는 제가 너무 심적이나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스트였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몸도 만들면 당연히 만드는 과정은 힘들지만 만든 후에 그걸 유지하는 게 사실 더 힘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를 많이 누리고 있는 그때에 사실 더 치고 나오고 싶은 마음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자체가 행복하고 좋고 또 체력적으로 힘듦도 있고 하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행복하지 힘들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그 2008년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2008년 가장 사랑을 받았지만 마음은 답답했다. 살짝 떨어졌어요. 구수로. 왜 그랬을까요? 이때가 중문 때인가요? 그러니까 연예인으로서의 느끼는 이제 뭐 당연히 따라오는 혹은 감사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어리기도 했고 그리고 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도 많이
느껴졌고 네. 그리고 혹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보상이 어느 정도 따라오면 이런 스케줄을 내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보상도 뭔가 그때 당시 이제 미비하다고 느끼니까 이럴 바에는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하는 거를 누릴 수 있으면서 차라리 이 지금 내가 받는 보상이 오히려 없어도 괜찮겠다. 좀 이 생각이 되게 막 복잡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그야말로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때였는데 그때 또 사실 우리는 사실 속내는 몰랐지만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그랬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오늘과 같은 시간을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지난 과거긴 하지만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다음 해로 넘어가 볼까요? 2009년입니다. 네, 월스트로 갔어요. 2009년, 네, 3인 소송, 그리고 세상이 무섭고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예,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네. 이 자리 빌어서 하나 얘기하고 싶었던 건 많은 분들이 뭔가 더 좋은, 업계에서의 대우를 꿈꾸고 나갔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반대였던 게, 오히려 그 나갈 때만 해도 소송을 이제 한다고 생각을 할 때만 해도 저는, 이긴다고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단지 여기서 이제 가수를 그만두더라도 너무 힘이 드니까 체력적인 거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고 하니까 너무 그 감사함은 알지만 차라리 그 감사함을 포기하더라도 일단 내가 살고 봐야겠다. 너무 좀 지쳐 있었던 거죠. 마음이 지쳤으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뭔가 13년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너무 길었고 만약에 제가 군대 2년을 빼고 나면 제가 사실 작년이 이제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어린 나이에 계산을 해봤죠. 그래서 내가 이 정도의 보답을 받으면서 이 시간을 했을 때 과연 내 인생이 그러니까 보기에는 화려하고 막 상 받고 하겠지만 행복할까? 행복하냐고 나에게 반문했을 때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오라는 답이 딱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더군다나 이제 3일이 되면서 조금 더 무섭기도 했고 그냥 혹 그만두더라도 우리 그냥 지금 내가 뭐 보컬 레슨이라도 하면 3, 4일로 벌지 않을까? 나는 그래도 그게 행복하겠다 였어요. 정말 아니, 안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했던 거죠. 뭘 질문하려고 했냐면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수를 안 할 수도 있었겠다, 네네네.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서 그렇다면 가수를 만약에 이제 안 한다. 그렇다면 나는 또 어떤 일을 선택하고 진로를 선택을 할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보컬 레슨이라던가 뭐 이런 거를 하던가 아니면 뭐 그래도 우리가 뭐 아직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이제 이렇게 합쳐서 하면 올해도 농사라도 지금 괜찮지 않을까? 진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물론 이제 그 마음을 100% 알 수는 없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사실은 내가 너무 어렸던 시절부터 꿈꿨던 그 가수를 포기해서라도 네네. 지금의 어떤 내 감정, 내 맞아요. 마음을 추스리고 싶었던 게 가장 컸었겠죠. 그렇죠. 그랬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다행히도 저희도 거기까지 바라는 건 아니었는데 그냥 이제 연예인을 그만두더라도 내가 앞으로 연예인의 발을 못 올리더라도 그냥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던 게 컸던 건데 다행히도 뭔가 저희가 이제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서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뭐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그것까지 바라진 않는데 이제 뭔가 거기에서 뭔가 아무래도 있을 때보다 배우가 좋아 보이니까 이런 걸 보고 하지 않았냐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감히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그 정도까지 여력은 없었던 거예요. 예, 여력이 없었죠. 왜냐면 지금 코업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쵸. 맞아.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사실 대단한 운명론자는 아니지만 근데 이게 희한하게 어쩔 수 없이 내가 안 하려고 해도 되는 게 있고
내가 하려고 해도 또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사실 그런 일이 있었고 말 그대로 가수를 포기할 생각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마이크 잡을 사람이야. 그냥 진짜 나를 알았다 그러면 내가 바로 얘기해줄 텐데 넌 할 수 있어!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2010년입니다. 어이구, 싹 올라왔어요. 2010년 행복한 뮤지컬 데뷔, 그렇지만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2년 정도 이제 대중분들과 이제 뭐 이렇게 좀 떨어져 좀 은둔해서 지내다가 네. 그쵸, 2010년도에 이제 뮤지컬 모차르트라는 걸로 맞아요. 이제 뮤지컬 배우로서의 첫 스타트를 그렇지. 끊게 돼서 굿이라는 거는 이제 역시 어떠한 다시 스타트를 하는 거에 있어서의 설렘이 그럼. 이제 물론 있지만 왜 그 이상으로 못 올라갔던 이유는 부담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가수로 다시 복귀를 해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할 시기에 그것도 제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색다른 장르로서 정식 이제 데뷔를 하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인사드리러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잘할 수 있을까 걱정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래도 그 자체 역시 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좋아서 부담감보다는 그래도 좋은 게 커서 굿이라고 그쵸 했죠. 네. 그리고 또 보니까 그때 당시 때 뮤지컬 하고 또 심지어 콘서트도 했어요. 뮤지컬 콘서트. 예. 그때 이제 그 뮤지컬 모차르트를 작곡해 주셨던 실베스타 레베이 맞아요. 또 선생님이 직접 와주셔서 그렇지. 직접 지휘를 해주시고 난 영상으로 봤지. 왜냐면 저는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정선아 씨랑 또 친하고 이제 그러니까 또 이런 영상들만 봤었죠. 그래서 이렇게 콘서트까지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이제 내가 다시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여러분들의 모습과 그리고 여러분들 함성, 응원 소리 그런 것들을 뭔가 이 뮤지컬이라는 걸 토대로 내가 다시 어쨌든 똑같진 않지만 느낄 수 있구나, 마주할 수 있게 됐구나라는 거에서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뮤지컬계 입장에서도 준수 씨가 뮤지컬을 함으로 해서 또 새로운 뮤지컬 팬덤들을 또 구축하게 되는 또 관객들이 유입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또 된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서로 양일 간에 다 좋았던 그런 시너지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네. 나는 일어나서 인사하는 줄 알았어. 자, 2012년. 자, 볼까요? 자, 베스트입니다. 뮤지컬 상도 받고 행복했다. 이때 뮤지컬 데뷔 2년 만에 나무주연상 받으셨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맞았어. 너무 그냥 이때는 이제 기뻤던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무대에 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대에 서게 됐고 노래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뭐 시상식이라는 거를 이제 그 2년 동안 저는 이제 다른 배우들 가수들 시상식 보면서 이제 나는 이제 평생 저기는 못 오르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 뮤지컬 시상식을 통해서 뮤지컬 시상식에 올라가게 되고 네. 또 나무주연상이라는 정말 큰 상을 받기까지 하게 되니까 이때 더더욱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뮤지컬 배우로서 이게 잠시 여기에 쉬었다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오히려 이 감사함을 내가 할 수 있는 선이 있다면 뮤지컬 이 업계에 네. 좀 이렇게 기여하고 싶고 또 나도 뮤지컬 배우로서 정말 사랑받고 싶다, 그렇지. 열심히 하고 싶다 이런 네. 생각을 하게 정말 마음 먹게 된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2014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엑설런트예요. 모든 게 승승장구. 모차르트, 엘리자베트, 드라큘라까지 극찬을 받았던 이제 그런 시기 맞죠? 네, 일단 아시겠지만 네. 제가 이제 뮤지컬 데뷔할 때만 해도 이제 뭔가 현직 아이돌 가수가 뭔가 뮤지컬에 한다라는 게 좋은 시선은 아니었는데
뭔가 이때부터는 좀 저를 그래도 배우로서 그렇죠. 이제 인정해주는 분위기도 있었고 저 또한 뮤지컬이라는 게 이제 뭔가라는 걸 알게 되는. 그냥 막 그때는 이제 그냥 갖다 박듯이 한 건데 아, 이 뮤지컬 이런 거구나를 저도 알게 된 그 자체의 행위가 재밌어지고 네. 즐거운 그런 것도 있었고 네, 뭐 여러 가지로 네, 뭐 더 할 날이 없다고 그래요. 더 이상 할 말 없어. 괜찮아. 그래. 소송 장군하는데 뭐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넘어갈 거야. 자, 다음 2015년 넘어갈게요. 네, 고스트로 떨어졌습니다. 호텔이나 걱정거리가 너무 많았다. 이때부터는 이제 이런 거죠. 그 보기에는 괜찮았어요. 네네네. 외부로 보기에는 괜찮았는데 이제 혼자서 조금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이제 신경 쓸 게 많은 거지 사실은. 그렇죠. 맞지. 이게 사실 더 잘 되고 잘 될수록 뭔가 또 일을 벌릴수록 생각이 또 많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그건 어쩔 수 없어. 네. 자, 2016년 넘어가겠습니다. 어머, 월스트 더 힘들어졌다. 예. 왜 그랬을까요? 그냥 2016년도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계속 힘들었던 거죠. 이게 또 한 번 우리가 이제 한 번 이렇게 빠지면 계속 그렇게 또 네네네. 깊게 파고들 사실 때가 이거에 있어요. 대해서는 할 얘기가 제가 진짜 많아요. 얘기를 거의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팬분들이 그냥 뭐 얘기를 한다고 그게 뭐 그렇지. 바뀌는 거 아니고 벌써. 근데 그래, 이제 그럼 서면으로 받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얘기할 수 조금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네. 처음부터 그렇게 막 저도 크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닌데 법적으로 제주도민이 아니면 그 처음에는 저는 조그만 그냥 펜션을 그냥 하고 싶어서 이제 저만의 그런 랜드를 만들고 싶었던 건데 이게 뭐 50객실 이상이 아니면 뭐 안 되고 뭐 제주도민이 뭐 끼지 않으면 법적으로 허가가 안 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에서 이제 솔직히 이제 좀 나쁜 분들께 좀 사기도 받고 뭐 원래는 뭐 1년 안에 1년 반이면 지어줄게 이제 3, 4년 동안 지어지니까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우리가 생각했던 그 액수의 배에 더 늘어나는 거지.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무리하게 하려고 했던 건 절대 아닌데 아닌데. 근데 이제 여기까지 해놓으니까 지금 되돌아 여기서 가기에는 포기하기에는 여기까지 투자한 게 아깝고. 그러니까 이런 말하지 못한 그렇지. 그런 게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껴버린 거죠. 그럼.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그때 당시 때 이런 얘기를 사실 했다 치더라도 사람들 다 이해하지 못해 또. 맞아. 네. 저도 뭐 몰랐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지금 생각해 보면 빨리 어린 나이에 그것도 좋은 경험이에요. 어떻게 또 제기할 수 있는 네, 나이에 네. 이걸 경험하니까 더 좋다고는 잘 생각해. 이게 사람들이 더 나이가 들어서 경험하면 그렇죠. 더 힘들었을 텐데 맞아요. 차라리 경험을 빨리 해서 이제 그런 뭐 사람 보는 눈도 키우고. 뭐 여러 가지 또 한번 생각해보고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그렇게 뭐 이제 방식이 많이 바뀌었죠. 네. 네네. 자, 2017년 가보겠습니다. 한 단위 더 내려갔어요. 헬로. 나쁜 기사와 군대 입대. 근데 정말 뭐 너무 지난 얘기라. 그래. 뭐 그냥 쓰라고 해서 저도 쓰긴 썼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뭐 억울을 한 부분이 좀 많아요. 네네네. 그 정도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런 와중에 그거에 대한 뭔가 대답을 제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바로 이틀 뒤에 군대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제가 어떤 거를 해도 기자분들 한 번도 안 오셨던 분들이 군대 오는데 이제 그런 기사가 뜨고 군대 오니까 이제 뭐 제가 되게 보기 어려웠던 분들까지 다 나와 있는데 오히려 그게 너무 속상하더라고. 그래.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또 그 와중 그냥 군대 가는 것도 심란한데 그렇지. 그런 마음으로 가니까 와 정말 이때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요. 네. 자, 다음 2018년도입니다. 그래도 자존감이 바닥이지만 지옥은 아닙니다. 당장은 사회 있을 때보다 지옥은 아니다. 그렇지.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약간 항상 이렇게 사회생활 할 때는 일할 때는 계속 선택의 연속이에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그 어떤 것조차도 모든 게 선택이에요. 뭐
조명을 하나 더 다는 것부터 이런 모든 게 선택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해오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다가 군대에 있어서 이제 통제를 받는다는 것 자체는 힘든데 그렇죠. 별 걱정이 없잖아요. 맞아요. 또 되게 또 단순하게 또 밥 먹으라고 하면 밥 먹고 자라고 하면 자고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그냥 하기 때문에 저희가 휴대폰을 쓸 수 없는 그쵸. 지금은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 같아서 휴대폰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지 싶지만 너무 편안히 살 수 있어요.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이제 군입 때 하자마자 네. 훈련소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워낙 안 좋은 상황에서 들어온 거를 이제 소대장님이 알고 계셔서 저는 따로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혹 오늘도 어떤 기사가 떴대요. 좋은 기사는 아니에요. 네. 근데 혹시 너한테 너가 이제 대응을 하거나 해야 되면 보여주고 싶은데 너 볼래? 저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 안 보겠다. 어느 순간 한 3일은 힘들었는데 4일 지났는데 이제 그 수많은 한두살이들이랑 내가 너무 행복하게 놀고 있는 거야. 막 총 받고 막 하는데 그냥 무념무상이 되는 거죠. 하나는 하니까 맞아. 오히려 또 걱정이 없어지면서 왜냐면 훈련소라는 데서 정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들을 정말 휘몰아치게 하기 때문에 다른 걸 생각할 경험이 없어요. 그냥 걸을 때도 계속 재심을 하면서 걸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저 지금 너무 좋다. 그냥 외부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를 들어 우리 가족의 건강이지 않은 이상 가족이 아무것도 얘기해주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그냥 그럴 정도로 또 그런 만의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맞아. 세상과 단절해서 사는 게 그렇지. 좋더라고요. 잘 견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2020년 넘어갑니다. 굿이에요. 그런데 다시 복귀 걱정을 했다. 이거 모두 군대를 갔다 오시면 그럼 어쩔 수 없어. 똑같이 당연하지. 걱정을 하실 부분인데 아무래도 그 2년이라는 시간은 네. 연예계에서 2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긴 것 같아요. 정말 그 흐름을 놓치는 느낌? 그래? 실제로 저도 느꼈고 아니 근데 그래도 생각보다 2년이라는 시간 나왔을 때 생각만큼 많이 막 세상이 막 다 바뀌었을 것 같지만 또 은근히 그렇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바뀐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니 왜냐면 심지어는 제대 후에 공백 없이 바로 투어하고 뮤지컬 활동 시작했잖아요. 그렇긴 한데 근데 뭔가 이제 그 걱정이었던 거죠. 하면서도 그리고 시제도 벌써 이렇게 뭔가 바뀌었구나라는 걸 느끼긴 했어요. 근데 빨리빨리 쫓아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알잘딱까스를 외웠니? 그때는 이 말이 없었죠. 없었지. 넘어가자는 얘기야. 자, 2021년 넘어가겠습니다. 아하, 팜트리 설립 좋지만 걱정. 그쵸. 뭔가 이제 회사를 세우게 되면 어떤 심리적인 그런 압박이나 뭔가 좀 그런 것들이 있었겠지 아무래도. 역시 오늘 팬미팅이니까 이렇게 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 아마 이런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하는데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제 CS라는 회사와 이제 얘기를 좀 해서 사실 이제 나갈 생각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둔 상태로 한 1년 반 정도를 사실상 지금 저희 회사에 이제 이사로 있는 오민석 이사와 둘이서만 해봤었어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팬분들은 이제 그래서 나가실 때 많이 걱정을 하신 것도 알고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제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고 사인만 거기서 이제 해줬을 뿐이지 그런 것들 잘 협조해줘가지고 혼자 하고 있었죠. 이제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어느 순간 시점이 됐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또 계약이 마침 만료가 됐고 그때쯤에 이제 딱 확신이 들었어요. 할 수 있겠다. 근데 어차피 지금까지 해왔던 거랑 다를 게 없었으니까. 근데 물론 이제 나올 때 팬분들은 또 혹시나 걱정도 많이 하셨을 거고, 그렇죠. 물론 지금 완벽한 것도 아니죠. 그리고 엔터라는 게 그럼요. 그 어떤 정말 상장된 좋은 회사조차도 그 팬들한테 욕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팬분들의 이 기대치와 마음은 절대 못 따라가. 아무리 해도. 당연하지. 그거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혹은 만약에 과하게 얘기해서 만약에 욕을 한다 치더라도 그들이 와서 일한다는들 그들도 못해. 맞아요. 자기들도 못해요 사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 오케이 내가 하는 지금 이 스케줄의 패턴이나
그리고 내가 뭐 그때 당시만 해도 뭐 방송을 뭐 고민하거나 뭐 방송에 내가 홍보를 해서 나가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네네. 뭐 앨범 만들고 뭐 거기에서 콘서트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뭐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뮤지컬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혼자 가능하다라는 이제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처음에 2017년 그 사업의 실패가 저는 더 이렇게 맞죠. 좀 단단하게 만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좀 더 고민하게 되고 그때보다 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제가 하는 거니까 그럼요. 그런 거에 있어서도 네, 이제 어느 정도 네, 그런 이제 약간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고 제대로 또 경험해봤으니까 네. 좀 그래도 큰 맘 먹고 했지만 그래도 역시 걱정은 당연하죠. 네,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걱정을 안 했지만 자, 2023년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모든 게 다시 제대로 작동하고 안정감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또 이제 새롭게 홀로서기를 하고 나서 이제 새롭게 내는 뭐 첫 앨범이 하나였고요. 그 앨범과 그런 것들도 이제 모든 거 돈을 이제 집행하는 거조차 그리고 어디서 이거를 뭐 처음에 발매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것들이. 시스템적인 것들을 저 또한 배우면서 네네네. 물론 해외에 왔었던 거지만 배우면서 이제 하면서 이제 또 아무래도 예전에는 그냥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만 했던 딴 이제는 이거라면 얼마 그렇지. 그 생각을 하게 되죠. 어쩔 수 없지. 이거가 얼마 그럼 이걸 했을 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된다고 쳤을 때 얼마 벌어들이는 마이너스 얼마가 될 수도 그렇지. 있겠다 플러스 이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게 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스트레스 받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나왔던 그럼요. 거기 때문에 네, 맞죠. 또 성취감은 10배예요. 그럼요. 그만큼 네. 그런 거에 있어서 또 뿌듯해 하기도 하고 네. 또 어떨 때는 좀 막 나훈하기도 하고 네. 어떨 때는 또 직원들께 좀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렇지. 뭐 그런 건 있는데 또 너무 다들 열심히 잘 해주시고 저도 그냥 뭐 100% 마음에 들 수는 없겠지만 그럼.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어딜 가도 마음에 안 들으실걸요? 그건 진짜예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그거는 그럼, 마찬가지라 그럼. 그래도 내가 나를 잘 알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하자 그런 마음으로 했던 거고 네 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 오지 않은 2024년 한번 가볼까요? 네. 당연히 엑설런트로 갈 것이고 이대로만 이어지길 바란다. 정말 지금 이거예요. 진짜 너무 행복해요. 정말 이제 이 회사의 이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예전 같으면은 그냥 다 뽑아놓고 시작했다면 지금 이제 좀 필요하다는 걸 느꼈을 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뽑으면서 이게 딱 어느 정도 이제 체계가 이제 잡힌 것 같고 뭐 걱정도 사실 없고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저의 걱정은 오히려 설렘과 기대가 동반하는 걱정이라 너무 좋고 또 어떻게 하다가 또 배우분들이 이렇게 많이 저희 오셔서, 회사에 또 네. 오셨는데 다들 너무 뭐 잘 해주시고 뭐 그런 체계도 너무 좋고 그런 게 그러니까 이대로만 난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 정말 많이 합니다. 아마 더 잘 되실 거예요. 박수 한번 주세요.